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고4j 취약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볼 KMS의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로고4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고 그리고 로고4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고4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고4쉘은 요 앞에 있는 달러와 괄호 표시 때문에 이제 처음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변수 형태로 서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에 대한 메시지를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 변형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제 이 앞에 있는 프리픽스, 이 JNDI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JNDI를 인식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곳에 접근을 해서 자료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DAP 한 다음에 malicious라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서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서버에서는 이 JNDI를 보게 되고 이 LDAP 쪽을 접근을 해가지고 자료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서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서버에서는 이 악성 코드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CVSS 스코어인데요. 로고4쉘 같은 경우에는 CVS 스코어 최고점이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한 정보가 있다면은 개발을 한 번씩 해보셨다면은 메이븐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이븐 레퍼지토리에서 로고4j와 연관이 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로고4j와 연관이 되어 있는 오픈 소스의 수는 7,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오픈 소스들이 로고4j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카스퍼스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전체적인 로고4쉘의 공격 횟수라기보다는 카스퍼스키에 의해서 탐지된 로고4쉘의 공격 횟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6,000회가 조금 안 되는 공격 시도 횟수가 탐지가 되었었고요. 좀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가장 많은 공격 시도 횟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브라질 쪽에서 이제 많은 공격 횟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4j 쉘도 이제 모든 버전을 취약한 것이 아니고 특정 버전에서 취약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2.0 베타 9 버전부터 해서 2.15.0 버전까지가 이제 취약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12.234 버전과 2.3.1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안 패치가 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버전들은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고4j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연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윈도우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윈도우가 공격자가 될 것이고 이 버추얼박스라는 가상 이미지를 통해서 리눅스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컨테이너 형태로 샘플 앱이 있고 이 샘플 앱 안에는 로고4j 2.14.1 버전 취약한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CURL로 이 cur를 사용해서 리눅스 쪽에 그 악성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고요. 그 악성 메시지가 이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악성 LDAP 서버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LDAP 서버에서는 이제 이 리눅스 쪽으로 악성 코드를 보내게 되고요. 이 리눅스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전달받은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취약한 LDAP 서버를 악성 LDAP 서버를 먼저 서비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LDAP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일부러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LDAP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PC IP가 172.30.1.8이 되겠고요. 이제 이에 이어서 취약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080 포트에서 이제 취약한 앱으로 통하는 통신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이 PC의 이 리눅스의 IP는 끝에가 19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이 다커 안쪽으로,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TMP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만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Welcome to KMS Technology라는 메시지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을 할 건데요. 이것을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복사한 다음에 이제 C 컬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 같은 이 LDAP 서버 같은 저 취약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에 요 헤더 파일에 요게 있어야지 이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던 그 변수값과 JNDI를 넣어서 이 마지막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베이스 64 인코딩 명령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LDA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딩이 된 것을 변환시켜 가지고 넘기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LDAP 서버, 이 윈도우 PC로 이제 이 서버에서 다시 자원값을 가지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은 이 LDAP 서버에서 커맨드 아까 변환시켰던 그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없었던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내용은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또 응용해서 만들어 보자면, 응용해서 또 다른 거를 하나 해보자면 리버스 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NC를 통해서 포트를 하나 열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두고 이쪽에서 이렇게 쉘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에서 이 뒤에 있는 베이스 64만 바꿔주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커넥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루트로 오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웰컴 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4쉘을 이용해 가지고 좀 이것만 가능하다면 어떤 명령어도 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매우 취약점이 높은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제가 보여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이제 보안 취약점을 대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연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포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덕이라는 오픈소스 보안 점검 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블랙덕이라는 것은 총 4개의 분석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의존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바이너리와 스니핑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디펜던시 스캐닝과 시그너처 스캐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뒤에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덕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log4j에 대한 2.14.1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에서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추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log4shell에 대한 취약점뿐이 아니고 이 나머지 다른 취약점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14.1에서 2.17.1 또는 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취약점이 이 시큐리티 리스크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 없는 버전으로 패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워커라운드로 이제 JNDI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단순히 취약점을 완화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CVSS 스코어인데요. 이건 BDSA 스코어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log4j 쉘에 대한 취약점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블랙덕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덕 이 BDSA라는 것을 통해서 이 취약점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실제 화면에서 다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블랙덕에서 제공하는 GUI 환경의 분석기고요. 여기에서 분석할 대상을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 취약한 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취약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얘를 설정을 하게 되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넣고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스캔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면 쭉 진행이 되고요. 분석하는 시간은 한 1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분석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 그레이들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의존성 분석이 진행이 됐고, 이 시그너처 스캔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을 했는데 이 수정된 앱을 지금 따로 좀 분석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나온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전에 만든 그 프로젝트고요. vulnerable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log4j가 취약 2.14.1 버전이 나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의존성을 통해 가지고 분석이 되는데요. 의존성이 뭐냐 하면은 개발자가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오픈소스에 대한 오픈소스가 뭔지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log4j를 바로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 그레이드 파일을 보게 되면은 이 스프링 부트 스타터 log4j를 쓰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 log4j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제 보안 취약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 log4j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2.17.2로 이제 추천을 해주고 안전한 버전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 로고4j 쉘, 이 44228이 로고4쉘이거든요. 이 로고4쉘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 CVE와 BDSA가 함께 있습니다. CV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이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CVSS 스코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BDSA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는 물론이고 이 익스플로잇이 있는지, 이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커밋을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들의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개발자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째로는 이렇게 보안 오픈소스의 패치를 통해서 취약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패치가 직접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커밋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개발자가 직접 코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뿐이 아니고 뭐 워크어라운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로 이 버전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고 실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패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취약점 해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약한이 아니고 2.17.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앱을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정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고요. 아까와 똑같이 LDAP 서버가 동작이 되고 있고 다시 NC를 통해서 포트를 열어두고요. 이제 똑같이 CURL 컬로 한번 똑같은 걸 보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웰컴 메시지를 생성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는 아까처럼 웰컴 메시지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 웰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아까는 여기에서 원래 에러가 나오거든요. 정상 로고4j 버전이 낮을 경우에는 취약한 버전일 경우에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것을 바꿔버리는 이 교체해버리는 기능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동작이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코드가 아까 보냈던 코드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리버스 쉘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NC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패치를 통해서 이 취약점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